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왜 영어 강사들은 기만적일까요? 돈 때문에? 아니면 무지해서? 모든 영어 시험은 영어 강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처음에 접하는 그런 수업이 학교이며 학교에서 만족을 못했을 경우 영어 강사에게 당연히 의존하게 되죠. 근데 왜 영어 강사들은 기만적이냐 라는 주제를 시작해 볼게요. 기만적이라는 말은 지금 보다시피 이런 말로 귀결됩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첫 번째가 deceptive, 속인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잘못 인도한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교묘하게 뭔가를 한다, 트릭을 부린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배신하는 같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이런 말도 기만적이란 말과 바꿀 수 있는 걸로 영어 사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보면서 저는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만적이란 말은 왜 생겼을까요? 왜 영어 강사는 여러분들을 기만할까요? 왜 속이고, 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왜 교묘하게 그리고 상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짓을 왜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모순되는 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순된 말 속에는 그들의 숨어있는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감이 아니라 영어 해석할 때 정확히 꼼꼼히 해야 한다. 사실 꼼꼼히 해야 한다는 말,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 하죠. 근데 꼼꼼히란 말 잘 안 할 거예요. 정확히란 말 사실 꼼꼼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며 꼼꼼하다는 얘기는 천천히 하란 말과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놓고 시간은 부족하다고 또 말합니다. 당연하죠.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죠. 그리고 빨리 읽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말이에요. 정확히 꼼꼼하게 읽으라고 해놓고는 부족하니 빨리 읽어라. 다시 말하면 천천히 걸어라. 그러나 빨리 걸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100m 달리기를 스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달리지 말고 걸으래요. 대신 빨리 걸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코미디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의 결과적인 그런 욕구, 그들의 속마음은 바로 이것이 됩니다. 이거 물론 모순되는 내용이고요. 속마음은 단어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단어장 사라. 또 단어 강의 수강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법 구문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구문 수강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얘기가 붙이죠. 기초라 얘기합니다. 실력 있는 고3 학생들은 할 필요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만약에 굳이 고득점이 정확히 해서 못하는 학생들만 해라 하면서 독해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약점, 해석이 이상하게 된 부분을 구태여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런 결과적으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단어장 사라. 또 단어 강의 들어라. 구문 수강해라. 이게 속마음입니다. 자, 이 모순되는 말. 정확히 꼼꼼히 해라. 해놓고 바로 이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죠.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모순되는 말과 함께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상하게 결과적으로는 단어장 사라와 구문 독해하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런 분도 있죠. 다 읽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의 속마음은 뭘까요? 간단하죠. 내 강의 들어야 해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실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실력과 상관없단 말이 이해가 되나요? 시험인데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쓸데없이 공부합니까? 왜 영어 강사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쪽 A그룹은 꼼꼼히 실력을 쌓아라 그러고 B 강사들은 그럴 필요 없다. 물론 꼼꼼히 할 필요도 있지만 쉽게 풀 수 있어. 실력과 상관없어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사실 모순되는 이야기죠. 서로 반대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가 하나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기계라 부르고 한쪽에서는 바다라 부르는 거야. 완전 관련이 없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인간이 나올까?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 반대말이죠. 기계가 인간을 반대로 본다면 서로 반대말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A그룹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산업장사라 구문 독해로 가는 거고, B그룹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으니 이런 거 하지 말고 편하게 내 강의 들으면 문제 실력과 상관없이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어라고 현혹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스리딩이죠. 그리고 정확히 해석하라는 것은 맞아요. 분명 사기는 아니에요. 트릭도 아니고요. 근데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전체에서 뺐기 때문이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이 영어의 어떤 본질은 시간이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빼고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니 학생들은 결국에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알게 돼요. 이상한데? 라는 것을. 자, 우리 속마음까지 한번 봤고요. 지금 뒤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이시나요? 네, 2014년도 사관학교 빈칸 추론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증명하게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분명 제가 말을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증명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읽으면 되느냐? 네,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해가 됐어요. 자, 시간을 이거 45문항에 지금 바뀌었습니다. 30문항 바뀌었지만 옛날 거니까 대략 한 70분인데요. 막상 해보시면 알아요. 한 문제당 1분 20초 정도에 풀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뒤를 못 풀어요. 결과적으로는 꼼꼼히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빠르면서 정확히 읽어야 돼요. 참 이거 애매하죠?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변죽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씀드렸죠? 꼼꼼히 읽어라. 그러나 너희들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 걸으면서 100m 달리기 하는 것도 같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할게요. 그럼 단어와 문법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그런 표현들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풀이법 나오죠. 그럼 풀이법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여러분 진짜 해보시면 알아요. 1분 20초, 또 1분 정도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본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휘가 문제가 아니라 구문이 문제가 아니라 또 뭔가 있구나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증명해 볼 수 있는 거. 빈칸의 풀이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뭐냐면 앞뒤 문장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힌트를 잡으라는 얘기죠. 첫 번째 봅시다. 자, 몇 달간의 고려해서 관찰한 후 그는 뭐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그의 입술을 엑서사이즈 하지 않으면 그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뇌가 작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뒤를 보도록 합시다. 힌트가 가장 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그 앞부분 볼까요? 만약에 인간이 계속해서 입술을 운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입이 아마도 시즈 잡는 거죠. 입이 확 잡힐 거래요. 뭔 소리죠? 이 안에 들어갈 게 뭔지 읽어보세요. 뭐가 맞을까? 이거를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다면 그 학생은 천재예요. 아니 천재건 아니고 너무나 과감해서 무지한 거구나. 자,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판단의 구조를 본다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구조가 있냐면 첫 번째, 이쪽과 이쪽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쪽에 나쁘다고 쓰겠습니다.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나빠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형태예요. 이쪽은 뭐냐면 지나치게 조심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지나치게 조심해요. 이건 여기는 지나친 거죠. 지나치게 과감해요. 과감해요. 지나치게 조심해서 꼼꼼하게 읽는 학생들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읽어서 결국 문제가 되고, 지나치게 과감한 학생들은 이거 대충 읽어서 문제 풀어서 풀으니까 오답률이 많아지겠죠. 오답률이 많고, 이쪽엔 읽은 거는 맞췄지만은 다 못 읽을 거기 때문에 결국 다 못 풀어서, 오답률보다는 못 풀어서 가 문제되죠. 요 적정한 요 부분, 다시 말하면 이게 중간이게 되겠죠. 중간. 이 중간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치게 꼼꼼하게 읽는 학생들도 결국엔 영어를 못하는 거고요. 지나치게 과감한 학생은 한마디로 그냥 문제풀이법을 적용해서 대충 찍는 거거든요. 이거 읽지 않고 다 읽지 않았으니까 과감한 거거든요. 과감한 건 별거 아니에요. 많은 이 정보들을 다 버리고 그냥 이것만 가고 딱 푸는 거, 이게 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들이 앞에 존재하거든요. 이 많은 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풀어버려. 이게 바로 과감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꼼꼼한 것도 얘기해 드려야죠. 강사들도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반복된다. 이거 반복된다. 줄치는 거죠.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말 동요를 집어넣는다.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해 보이죠.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지나치게 꼼꼼한 거. 이거 결코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적절하게 빠르고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부분이 가장 고득점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 판단하는 데는 딱 세 가지로 나눠주군요. A 형태, 말씀드린 대로 B 형태, 그 다음에 C 형태. 이게 가장 좋은 형태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네, 대부분 A나 B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극자, 극구구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극자가 문제가 되고 극우도 문제가 돼요. 이게 바로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에.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물며 이 생각하는 판단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판단이에요. 언어이기 때문에. 뭔가 판단할 때 극자로 가거나 극우로 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가보도록 하죠.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과연 어디서 답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주어지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선 말씀드린다면 시작할게요. 이제 문제 해석하고 시작합시다. 자, 에일리언이란 말입니다. 외계인으로서 이게 동격의 컴만가요? 그럼 얘가 왜 에일리언이라는 얘기네? 이게 바로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일리언으로서 자, 그런 것들 포드 퍼펙트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항상 찾는 게 아주 열심히 찾는 게 있는데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대. 이게 이 사람이 외계인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이 습성,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명백한 것들을 말하고 반복해요. 이런 것들의 습성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It's a nice day 라고 한다는 중, 또는 You're very tall 이라고 한다는 등, 또는 어디에 You seem fall down 떨어졌다는 얘기죠. 30피트나 되는 우물에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심각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명백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 It's a nice day 이런 것들. 처음에는 이 Ford라는 사람은 외계인입니다. 분명 어떤 이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해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계속해서 그들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가 생각하기에 입이 아마도 seize up 꽉 잡는 거니까 입이 아마도 옴짝다서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입이 운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결국에는 운동하지 않으면 입이 멈추는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달 관찰하고 컨시더레이션 고려해보고 관찰한 후에는 그는 뭐뭐 하게 됩니다. 답이 어디 있죠? 답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그들의 입술이 움직인다면 그가 생각하는 것도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작동하지 않는구나. 내가 작동하는구나. 이거죠. 입술을 많이 사용하면 내가 작동하지 않는데
입술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작동할 거야 라고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계속하는 건 머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가? 뭐 그런 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잠시 후에 그는 이러한 그런 가정이 돼 있죠. 자기 생각을 포기해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방해할 것 같은 그런 어조의 그런 시니컬한 자신의 어떤 태도, 그런 것 또한 그만 버리고 그런 결심해요. 아, 자기가 인간을 좋아하게, 결국엔 내가 인간을 꽤 좋아하겠다라고 이제 결심합니다. 인간을 좋아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로 끝이 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답을 골라야 되는 빈칸이에요. 한글로 바꿔도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여기서 무슨 힌트를 잡고 어쩌고저쩌고 풀이법을 생각하면 뒤에 힌트가 나온다는 등. 자, 가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온이 소유하다죠.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론을 버린 거죠. 새로운 이론을 위해서 이 이론을 버린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론이 바뀌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음에 또 바뀌는 이런 내용이 여기서만 딱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실제. 자, 계속해서 확고하게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서포트한다. 그는 서포트했다.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빈칸 추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 일치와 비슷해요. 내용 일치 불일치 아시죠? 이 내용과 틀리죠? 서포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확실한 이벤트, 어떤 이벤트를 목격해서 사람들의 습관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아니거든요. 이해 못했어요. 왜 그런지를. 발견했다. 인간이 더 영리하구나 말 없었어요. 상상하고 영리하구나 없었습니다. 깨달았죠? 그것은 가치가 없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건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데 분명 인간을 나중에는 좋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나오거든요. 그냥 인간을 좋아하기로 결심했다. 시니컬하게 굴지 않고 그냥 나 인간을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여기는 분명 뭐 가치가 없다. 인간 행동은 이해하는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은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하여튼간에 정답이 이거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봤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서 정말 꼼꼼히 해석하면서 했을 때 이것을 1분 안에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정말 단어를 몰랐나요? 아니면 문법 몰라서 해석이 안 됐나요? 제가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접 해본다면 뭔 소리야? 뭔 개소리?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과 단어로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인식의 단계 또 다른 단계예요. 그러므로 얘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하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정확히 빨리 읽어야 됩니다. 달기를 펴 없다는 말 정말 웃긴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 대충 읽고 나가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뒤를 풀 수 있죠. 여기 있는 문장만 딱 읽고 나서 답을 고른다면 과연 여러분 1번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나요?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한 거죠. 그러면 다 읽을 필요 없단 말은 지나치게 과감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꼼꼼히 읽어라는 말은 거절한 뜻이니까 지나치게 소심한 겁니다. 실력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쉽게 풀 수 있다는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영어 강사,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냥 강사라고 말할게요, 전요. 영어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딱 하나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자기가 강의를 해서 그 사람을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뭔가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야 돼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뜯어내게끔 하기 위해선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개발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단어장이 공부하는 게 뭐가 나쁘나요? 안 나빠요. 도움 되죠? 도움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해야 돼요. 달리기 여기 땅에서 딱 서야 되는데 스타트하고 시작해가지고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100m 달리기 하는데 걸어요. 계속 걷게 해요. 그 단어예요. 계속 걷게 해요. 문법이에요. 이거는 실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야 되고 100m 달리기는 뛰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읽을 필요 없다 정답만 맞추면 된다라는 말은 너의 근육은 정말 쓸모없는 형편없는 저질인데 너는 그래도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뛸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똑같은 경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다 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기 때문에 본질은 뭐냐?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언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예요. 그런 것들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훈련에 들어가셔야 돼요. 쉽게 없는 거 없습니다.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누구는 물론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빨리 습득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도 몰라요.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강의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어라는데 본인이 왜 그렇게 해서 왜 잘 됐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또 다른 것이 있겠죠. 그거는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딱 하나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모순되는 이야기에 속지 마라. 뭐 속는 사람들은 뭐 항상 계속 속죠. 그게 즐거운가 봐요.